한국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반찬 두부.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에도 매우 좋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두부를 잘못 섭취하면 치매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까요? 대한민국 9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섭취하고 있어 암과 치매의 위험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이 사실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두부 요리나 된장국,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식의 대표 메뉴들입니다. 특히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 짭짤한 국물 요리는 그 자체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매일 먹는 두부와 짠 음식을 무심코 섭취하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특히 짠 음식과 함께 먹는 두부가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는 매우 건강한 식품입니다.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두부를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부를 국물 요리에서 많이 먹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된장국이나 김치찌개가 있죠. 이러한 요리들은 두부와 함께 먹으면 맛이 더욱 풍부해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짠 음식에 포함된 과도한 염분이 문제입니다.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염증은 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먹는 짠 음식은 우리 몸에 숨겨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짠 음식의 과도한 염분은 위나 대장,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부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성분들도 염분의 해로움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위암, 대장암, 그리고 식도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내벽은 염분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손상되기 쉽고 이로 인해 세포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이 대장암과도 관련이 있는 이유는 대장 내에서 염분이 축적되면서 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염분은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지속되면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부는 대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대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두부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부와 짠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염분은 신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신장의 부담이 지속되면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대사 장애가 발생하여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는 매우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라고 했듯이 칼로리가 낮고 포화지방이 거의 없으며 항암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대장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두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짠 음식의 과도한 염분은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방해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려 두부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또한 염분이 많아지면 두부에 함유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짠 음식과 함께 먹는 두부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건강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부의 건강한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은 소금을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어 매일 먹으면 우리의 몸에 서서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식을 완전히 끊기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섭취 빈도나 소금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두부를 사용한 국물 요리라면 소금이나 된장의 양을 줄이거나 저염 된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두부를 샐러드나 구이로 즐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허브나 올리브 오일로 맛을 낸다면 짠 음식을 대체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섭취할 때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들은 짠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나트륨 과다 섭취를 유도하여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은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부가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섭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두부도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건강한 효과를 잃고 오히려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단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두부를 짠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특히 위, 대장, 신장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두부와 같은 건강한 식품이라도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부를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짠 음식을 피하고 적정량의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매일 먹는 작은 음식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부를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 드시나요? 두부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더욱 풍미를 살리기 위해 기름에 튀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부초밥이나 두부튀김처럼 두부를 튀긴 요리는 식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긴 두부가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두부를 건강한 식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두부를 기름에 튀기는 순간 그 건강한 이미지는 큰 위험으로 바뀝니다. 튀긴 두부에 숨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우리의 몸과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라 함은 식품을 가공하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지방의 한 형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기름을 가열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트랜스 지방은 음식을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여 튀김 요리에서는 그 맛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그 바삭함 뒤에는 치매를 포함한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뇌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치매는 이러한 신경세포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면 뇌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기름에 튀겨지는 순간 트랜스 지방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부가 기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면 많은 양의 지방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름의 종류와 튀김 방식에 따라 트랜스 지방의 양이 크게 달라지는데 특히 대량으로 생산되는 유부나 두부튀김 같은 제품에서는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다량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튀긴 두부를 자주 먹는 식습관은 체내 트랜스 지방 수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섭취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치매를 유발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억을 형성하고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축적되면 이러한 신경 전달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이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결국 세포 사멸을 초래합니다. 치매는 이러한 신경세포의 손상과 사멸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염증 반응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등이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튀긴 두부는 이러한 트랜스 지방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긴 두부는 단순히 트랜스 지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과 칼로리도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아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동맥경화는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뇌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튀긴 두부는 고온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염증 반응을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하며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튀긴 두부의 트랜스 지방과 치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 먹거나 물로 삶아 먹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구울 때는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소량 사용하고 가급적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두부를 기름에 튀겨야 한다면 적정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튀기고 가능한 한 트랜스 지방이 적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트랜스 지방이 거의 없는 식물성 기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건강하게 두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를 튀겨 먹는 습관을 줄이고 대신 구운 두부나 삶은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부를 먹을 때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은 치매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여러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부터는 신경세포의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튀긴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부는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튀기는 순간 그 이로움은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으로 바뀝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해롭고 특히 뇌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두부를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우리 몸과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튀긴 두부를 피하고 대신 두부를 건강하게 요리해 먹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결국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도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자주 올리는 식품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두부 중 일부는 GMO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두부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GMO 콩으로 만든 두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특히 장기적으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GMO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뜻합니다. 이는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특정한 특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의 경우 해충에 강한 유전자를 삽입하여 농약 사용을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GMO 콩은 두부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GMO 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GMO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GMO 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는 특히 프랑스 캉 대학의 실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쥐 20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중 80%에서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고 특히 장기간 GMO 식품을 섭취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나왔습니다. 이처럼 GMO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부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이지만 그 원료가 GMO 콩이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GMO 콩이 왜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 포함된 독성 물질을 알아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농작물에 삽입된 유전자는 일반적인 작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독성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이 독성 단백질은 해충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이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독성 단백질은 체내에서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염증과 싸우며 자연 치유 과정을 거치지만 지속적으로 독성 물질을 섭취할 경우 염증이 만성화되고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GMO 콩으로 만든 두부나 기타 식품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이 소화 문제, 만성 염증,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두부를 선택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국내산 콩과 수입산 콩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수입 콩은 GMO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두부 중 일부는 GMO 콩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수입된 GMO 콩으로 만든 두부 제품 중 다수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가격만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GMO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국내에서는 GMO 작물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산 콩을 사용하는 두부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GMO 식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세포 돌연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된 콩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세포에서 자연적인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연 변이는 세포가 잘못 복제되거나 외부 요인, 독성 물질, 방사선 등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돌연 변이가 축적되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고 이로 인해 암세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GMO 콩에 포함된 유전자는 기존의 자연적인 유전자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유전자입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유전자가 우리의 세포와 상호작용하면서 돌연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 몸에 해로운 물질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그 피해가 누적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부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부 자체는 매우 훌륭한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합니다. 국내산 콩은 GMO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를 구매할 때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기농 두부 구매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두부는 GMO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유기농 콩은 유전자 변형 없이 재배되며 화학 비료나 농약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GMO 표시 확인합니다. 한국에서는 식품에 GMO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라벨을 잘 확인하여 GMO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생산자의 두부 구매합니다. 지역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두부는 대량 생산된 수입 콩보다 신선하고 GMO 위험이 적습니다. 지역 시장이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그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GMO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장기적으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내산 콩이나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GMO 콩으로 만든 두부의 위험성을 알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을 함으로써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부가 치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두부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죠. 그런데 두부에 포함된 퓨린 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퓨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건강, 특히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속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퓨린이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에 요산이 쌓이게 됩니다. 요산이 축적되면 통풍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퓨린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퓨린은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요산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뇌 신경세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신경세포 손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만들어지며 대두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부 속 퓨린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두부는 다른 고단백 식품에 비해 퓨린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서 나오는 퓨린도 신체에 축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퓨린이 축적되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산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뇌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두부와 같은 식품을 통해 퓨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체의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뇌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등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퓨린과 요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통풍과 같은 질환과 연관되어 설명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산이 뇌에 축적되면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및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요산 자체가 독성 물질은 아닙니다.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될 때까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될 때 발생합니다. 요산이 쌓이면 뇌의 신경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 주의력 감소, 사고력 저하 등 치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부는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퓨린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부를 비롯한 고퓨린 식품의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두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부는 비교적 낮은 퓨린 함량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 다량 섭취할 경우 요산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두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두부를 섭취하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만 집중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퓨린 함량이 낮은 채소와 함께 두부를 섭취하면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두부를 삶거나 굽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요산 수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구워서 먹으면 칼로리도 낮추고 퓨린 함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퓨린 성분과 관련된 질병 중 하나는 통풍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발가락이나 발목 부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통풍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요산이 신체에 축적되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두부와 같은 퓨린 함유 식품 섭취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여전히 우리 몸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두부에 포함된 퓨린 성분이 신체에 축적되면 요산 수치를 높이고 이는 통풍뿐만 아니라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두부 섭취를 조절하고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두부도 그 자체로는 건강에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퓨린이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잃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부 섭취를 적정량으로 유지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어본 적이 있나요? 시금치의 부드러운 질감과 두부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영양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두부와 시금치는 각각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비타민 A, C, 철분, 엽산 등의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요리하여 샐러드나 볶음, 된장국 같은 다양한 음식에 넣어 즐기곤 합니다. 이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식재료가 결합될 때 생길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OXALIC 에서드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뿐만 아니라 다른 잎채소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일반적으로 소량 섭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금치와 같은 음식에 다량 포함된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체내에서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칼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할 경우 두부에 포함된 칼슘이 시금치 속 옥살산과 결합해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석이 생기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고 심할 경우에는 심부전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석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석은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통해 요로암과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함께 먹는다면 이들이 결석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결석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합이 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옥살산은 몸속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만들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에서 신경세포가 제대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칼슘은 신경전달 물질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시금치 속 옥살산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때 신경계에서 필요한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두부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시금치와 두부는 각각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 옥살산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 옥살산이 그대로 남아있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이 대부분 제거되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두부와 함께 섭취할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참기름이나 참깨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기름과 참깨에 포함된 리신 성분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할 때 참기름을 살짝 뿌려 먹으면 결석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같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의 올바른 조합은 암과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식재료와 결합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암과 치매 같은 질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발병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와 같은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부와 잘 어울리며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만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품군을 함께 먹음으로써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와 시금치 모두 훌륭한 식품이지만 이들이 결합될 때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 속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암과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참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부와 시금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두부와 같은 고단백 식품이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려면 올바른 조리법과 함께 건강한 식재료와의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식습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부와 관련된 여러 건강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부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칼슘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이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가 어떻게 조리되며 어떤 식품과 함께 섭취되는지에 따라 그 이점이 상쇄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두부를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짠 음식의 과도한 염분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먹을 때는 염분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두부를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튀긴 두부의 바삭한 맛이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GMO 콩으로 만든 두부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GMO 식품이 가진 독성 물질과 세포 돌연 변이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두부를 선택할 때는 국내산 콩이나 유기농 두부를 고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두부의 표린 성분이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과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두부 섭취량을 조절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두부의 궁합이 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암과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속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할 때 생기는 결석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등의 조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두부는 매우 건강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상의 이점을 잃고 오히려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하며 무엇과 함께 섭취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 방법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염분과 기름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먹으며 가급적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두부를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